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입니다. 어제 배달 서비스 노조가 배달을 하면서 입주민, 고객 등 다양한 상대에게 헬멧 벗기,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 금지에 의한 도보 배달,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 등의 갑질을 하는 서울 시내 빌딩, 아파트 등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배달 노동자 규모를 고려하면 얼마나 더 많은 갑질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은 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LO 195 협약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할 것을 공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원청 등의 사업장 외부의 괴롭힘도 14.8%로 적지 않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작년 7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관계뿐 아니라 제3자의 괴롭힘까지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공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두고 제3자의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8년 자살 사망자 수 1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는 487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데도 효율적인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고용노동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작년 7월에 ILO의 협약과 인권위의 공고를 충실히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달노동 종사자의 존엄을 보호하고 노동 존중을 위한 사회보험망을 2월 임시국회가 약속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차 대책 발표에 따른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장으로 교육연수원장인 박지아 원장을 인선하였습니다. 추진단을 설치하여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과제를 성실히 실천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당 차원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실태조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개선사항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성실한 실천으로 모든 당원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차 피해 대응은 7일 동안 250여 건의 의견과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부적절한 표현, 허위사실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및 언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정정 및 후속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대응, 초기 대응 시스템은 당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성희롱 처리 매뉴얼과 함께 당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책 발표에 추가하여 당원분들을 위해서 소통과 교육을 위해 영상 자료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오늘 중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미와 당적 책임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내부적으로 차분하고 단단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실천하면서 굳건하게 현재의 아픔을 공동체 내에 성숙하게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비대위원 노창섭입니다.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기현 국회의원에 대한 중앙 및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해충돌, 투기 의혹, 셀프 세금 감면, 부반 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어제는 조폭 연루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창원 성산구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강기훈 국회의원입니다. 일권 몰아주기, 이해충돌, 투기 의혹, 셀프 세금 감면 법안 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서 어제는 경찰의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단체와 두목과의 연루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강기훈 국회의원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토지와 관련하여 공장 허가가 안 되는 점은 땅 매입 뒤 알았다고 하는 등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해 장천동 토지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경남도당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 부동산 개발업체 공공개발에 매매를 하고 이 공공개발은 CJ 대한통운에 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23일 공공개발에서 매매하였지만 공공개발은 하루 뒤인 10월 24일 3필지에 대해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약 2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하루 만에 22억 이상의 차익이 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기훈 국회의원과 공공개발의 매매 과정의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촉구합니다. 또한 드러난 매매 과정에서 CJ 대한통운의 상당수의 토지를 판정을 보면 매입 뒤 물류회사에 팔기 위한 부동산 투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일 있었던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은 의원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강기훈 국회의원의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창원에 1만 700헥타르가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15억 800만으로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의 의혹의 그 끝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난 전적들을 미뤄볼 때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애정된 수순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의 행보는 며칠 전 종영된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나온 중도시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퇴가 답입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에 대한 석고대죄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걸음을 생각하며 신발끈을 묶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보 속에 노동, 생태, 평화, 젠더와 존엄의 가치,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가치와 세대의 등장, 그리고 충돌 속에서 정의당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보이기에 가장 앞서서 그 변화의 바람을 정면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다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